네, 이번 시간 저희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현준 과장이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실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전략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추천 부분 저희가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역발상 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유화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고, 조선,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어제, 그 전에 이제 모바일 부품 투자 전략,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네요. 어제 이제 은행주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1월 중순쯤에 이제 한번, 이 정유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리뷰를 좀 해 주시죠. 잘 돌아가고 있죠. 사실 제가 리뷰를 특별히 좀 준비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업종별로 저희 코스피 내에 뭐 음식료부터 해서 11월 이제 중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모든 업종을 다 한 번씩 짚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도 짚어드리면서 업종의 분석법하고 업종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하루하루 원고 쓰기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 정유화학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흐름이 좋았어요. 이쪽은. 예. 그렇죠. 예, 어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뭐 그 당시에 뭐 정유화학 그 원유 직접 투자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원유 직접 투자는 지금 그렇게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당시에 또 타이거 ETF 기준으로 해서 6%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고 이제 기타 이제 대표적인 SK 이노베이션은 15%,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1월 15일 날이었죠, 방송일이. 그때 기준으로 해서 27%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재고자산 평가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반영이 완료가 되면서 1분기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 중이다.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뭐 사실 많은 제가 제 고객 중에서 정말 몇 분 정말 뭐 전문가시라고 여러 전문가라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익이 중요한 거는 이익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냈느냐하고 그냥 될 것 같아 하고 사가지고 주가 오른 거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향후에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전략을 맞춰 나간다면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데 될 것 같아란 막연한 기대, 뭐 이 정도 뭐 뉴스 나왔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투자에 나가시면 그물이다는 거죠. 그런 기대로 한 번씩 들어가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 번 손해 봤을 때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핵심 평가, 재고자산 평가 손에 대한 어떤 이익 부분이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 네. 다만 여기서 형 구간에서부터는 수익률을 여기서부터 목표 수익률을 높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보유하신 분이라면 들고 가시고요. 다만 보유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정유화학에 대해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화 바닥권에서 그야말로 진짜 잡아들였던 그런 섹터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역발상 투자 두 번째 시간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섹터 진짜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납폭과대 중에 납폭과대였고 게다가 실적도 너무 믿을만하지가 못했던 섹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발상 투자 주셨었고 지금까지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런 걸 하냐. 방송 당일에도. 사실 얼마 전에도 방송국 관계자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전화를 저한테 뭐 이런 불만들이 들어왔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억해 보시면 정유화학, 조선 지금은 시장에서는 막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바닥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뭐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대적인 어떤 장부가상의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부가상의 메리트, 그러니까 이제 PBR 기준에서의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PBR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저희들이 이제 종목을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익을 낼 때 그 수익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조선업종 같은 경우, 또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해당 산업 기업의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펀더멘탈. 단순하게 장부가라든지 단순하게 어떤 뭐 땅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펀더멘탈이고 이런 게 장부 가치가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술력, 이익의 근본적인 힘을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펀더멘탈 상에서의 대한민국 조선사는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저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로화 약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만큼 좀 여기서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로존 쪽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덕을 보아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자, 다음은 이제 또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을 좀 재점검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당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좀 흐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요즘 그 이후에 또 한번 또 매도 의견도 한번 또 제시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태양광을 하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자, 태양광 정확하게 좀 보긴 했는데 2월 25일 날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려와 현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제가 태양광 시장 추천하고 OCI 얘기했을 때마다 사람들이 OCI?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바로 이제 5.8% 상승을 하고, 불과 이제 3월 6일까지니까 한 2주 만에 50%가 47%, 정확하게 47%네요. 정확하게 47%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3월 9일이죠. 태양광 산업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가지면서 매도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 맞췄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운이 좋았다는 케이스 같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두 번의 거친 시간에 거쳐서 태양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부터는 적정 주가 수준인 것 같아요. OCI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 수준인 것 같고, 기타 태양광 주들은 제가 봤을 땐 고평가입니다. 제가 봤을 땐 고평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추가 하락 시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태양광 산업 자체에 대한 회복 긍정적으로 길게는 보고 계시지만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좀 추가 하락할 시에 조금씩 사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태양광 섹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 역발상 투자 좀 기억을 하실까요? 모바일 부품 관련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MWC를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관련 섹터들이 엄청나게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고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여기서 좀 팔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세가 그리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일단은 사실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역발상은 아니었고요. 예, 제가 이제 네 번째 역발상을 어제 했던 은행이었죠. 기억을 하시면은. 그런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경계감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가장 강한 섹터가 또 IT였죠. 네. 가장 강한 섹터가 IT였다는 점에서 오늘 꼭 이 모바일은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발상 투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일주일 가까이 모바일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갤럭시 X6의 예약 주문량이 좀 증가했다는 좀 소식이 나왔죠. 벌써 한 3, 4일 됐나요? 예약 주문량이 이번 주 초에 그 주문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애플워치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애플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IT 투자 전략을 하시는 많은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을 만나보시면은 삼성롱이면 애플숏, 애플롱이면 삼성숏, 이런 어떤 롱숏 전략을 취하거든요.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취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과 애플만큼 롱숏을 취하기가 쉬운 게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에 대한 와치 실망이 해외 투자자들의 애플숏, 삼성롱의 롱숏 전략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좀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에 또 IT주들이 또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저는 모바일 부품주는 전반적으로 고평가됐다고 봅니다. 뭐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여태까지 또 뭐 레포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뭐 저평가가 되었다 뭐라고 뭐가 어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앞서서 또 짚어드린 어떤 투자 전략들 다 안 좋다고 하는 투자 전략들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전략보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역발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경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주관과 실력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갖다가 비판하는 건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모바일 부품주 전반에 대해서는 약간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갤럭시 S6의 성공을 이미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하락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수급에 어저께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특징 수급 섹터로 IT 모바일이었는데 이 부분이 단기 수급에 따른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은 제가 봤을 땐 말 그대로 수급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추가 상승 시 계속해서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제 얘기했던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또 투자 전략 제시해주고 바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어떻습니까? 좀 NIM이 어제는 이제 투자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습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이제 주가 상승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기다리던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기다리던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좀 이미 좀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 뭐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는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놀랄 건 아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뭐 다다음 달인데 뭐 그 중에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큰 악재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던 악재가 나오면서 제로 노출이 됐다. 좀 약간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역발상 투자까지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악재까지도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악재가 노출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었고요. 이렇게 또 가장 큰 이유, 절대적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봤을 때 금방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은 또 힘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지금 현재는 반영됐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어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표현은 사실 좀 위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메리트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더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좀 투자 전략들 오늘은 좀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궁금하셨던 분들 추가적으로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